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물소화약제 첨가제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소화약제 첨가제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첨가를 하는 첨가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종류를 일단 쭉 보시면 몇 가지가 나와 있냐면 거기 처음에 이제 부동액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산알칼릴까지 나와 있죠. 그리고 첫 번째 부동액. 자, 옆에 있는 영어 참고로 보시고요. 뭐라고 나와 있냐? 물의 응고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동결 방지제다. 그러니까 결국 얘를 방지하는 거죠.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는 거 방지하기 위해 넣는 첨가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부동액이다 라고 답만 하실 수 있으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난방을 하지 않는 거실, 옥외 노출 배관, 한랭지, 그러니까 추운 곳에서 사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부동액은 뭐 저런 곳에서 사용을 한다라는 건 당연히 연상이 되시죠. 자, 그리고 약재로는 글리 이런 애들이 있대. 글리 그래서 프로필렌 글리콜, 에틸렌 글리콜, 글리세린.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첨가제, 부동액이라고 해서 물 속에 섞어서 쓰는 거죠. 됐죠? 네, 종류 정도 보시라고요. 얘가 부동액이다. 다음 두 번째, 증점제입니다. 그럼 증점제는 점도를 높여주는 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을 한번 만져보세요. 집에. 내가 만약에 수도꼭지를 딱 틀었어요. 근데 물을 내가 딱 만졌는데 물이 끈적끈적합니까? 끈적끈적하면 신고해야죠, 그죠? 뭐 우리 집에 지금 이상한 게 나온다. 물에 뭐 이상한 게 섞여 있다. 신고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내가 물을 만졌을 때 미끈미끈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점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성질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억지로 증가를 시켜준대. 점도를 억지로 증가를 시켜서 물의 부착성을 증가시킨대요. 즉 다른 쪽에 이제 잘 붙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럼 물의 점도가 낮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큰 단점은 아니지만 또 단점으로 뽑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점도가 좀 세면 좋은 게 뭐냐면 불이 난 곳에 물이 떨어졌을 때 그 불이 꺼질 때까지 걔가 끝까지 잡고 있을 수 있는 성질인데 그 점도가 낮다 보면 얘가 그냥 미끄러져서 내려오는 거야. 그냥 불이 다 꺼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미끄러져서 축 하고 내려와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 점도라는 거, 끈끈한 정도, 끈적끈적한 정도를 내가 조금 늘려주기 위해서 물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증점제라는 걸 넣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물의 점도가 필요한 곳이 특히 이런 데. 자, 무슨 화재래요? 산불화재. 그래서 산에 불이 났을 때. 지금 종류가 이런 게 있죠. 수간, 수관. 맞습니까? 앞에서 배웠잖아요. 지중, 지표, 수간, 수관. 이게 다 산불화재였잖아요. 그런 산불화재 시에 사용을 한다. 뭐 CMC, 오르가닉 젤, 젤라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라고. 대신에 증점제가 뭔지는 아셔야 돼. 이 종류 말고요. 위에 개념을 잘 보시라고요. 아셨습니까? 끝까지 붙어있게 점도를 증가시켜주는 소화약제, 물에 넣는 첨가제, 그리고 수간화, 수관화 이런 산불화제에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다음 세 번째 볼까요? 우리 세 번째. 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침투제. 그럼 이 침투제는 물에, 자, 이거 잘 보십시오. 표면 장력을 감소시켜 포인트 침투성을 강화시킨다. 그래서 물이 잘 못 들어가는 약간 깊은 곳 있죠. 깊은 곳에 얘가 물이 좀 파고들 수 있게 만들어준대요. 그러니까 표면 장력을 감소시킨다는 게 뭐냐, 옆으로 퍼지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정말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땅속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물이 이렇게 구 모양으로 돼 있어서 덩어리가 커서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럼 얘를 표면 장력을 감소시킨대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옆으로 이렇게 퍼져요. 옆으로 이렇게 퍼집니다. 옆으로 이렇게 퍼져요. 이걸 더 작게 하면 결국 얘네들이 이런 작은 덩어리들이 되거든요. 계속 누르면 작은 덩어리들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얇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얇아지는 거죠. 얇아지는 거. 그러면서 땅속으로 물이 더 잘 스며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면 장력을 감소시킨다. 결국 결합력을 낮추니까 얘네들이 서로 손을 더더욱 놓게 되겠죠. 그러면서 옆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얘네들이 작은 물방울이 돼서 안쪽으로 조금 더 침투가 잘 된다. 그래서 액표 면적이 작게 된다는 게 결국 이 물방울 크기, 그러니까 물의 크기가 작아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큰 덩어리일 때보다 작았을 때 또는 이제 얇았을 때 안쪽으로 더 잘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물을. 그러니까 침투력이 좋게 한다라는 거죠.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왔어요. 침투제. 아셨죠? 그래서 물의 표면 장력을 감소시켜 침투성을 강화시킨다. 물의 침투가 요이치 않은 살림화제나 신부화제. 약재로는 합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다가 얘를 섞어서 침투제라는 걸 만든대요.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퐁퐁 생각하시면 돼. 어디야? 여러분들 설거지 할 때, 요즘은 다 설거지 집에서 하잖아요. 뭐 어머니, 아버지 도와드릴 때도 하고. 저도 이제 해요. 저도 왜냐하면 이제 저녁에 가끔 들어가서 이제 설거지가 있으면 가끔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퐁퐁 있잖아요. 퐁퐁? 그 퐁퐁물. 걔가 이제 물에다가 못 탄 거냐면 계면활성제 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약간 유연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옆으로 좀 잘 퍼지고 얘가 조금 더 작아지게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침투제. 근데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땐 뭐 이거를 제가 봤을 때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고, 자, 그리고 뭐가 나와요? 유화제. 요거는 얘를 돕는데요. 유화층.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에멀전 효과. 그리고 어디서 효과가 뛰어나대요? 중진류 쪽에서 효과가 뛰어나대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앞에서 얘기했던 에멀전 효과, 유화 효과를 억지로 끌어낼 수 있는, 물에다 섞으면, 그러니까 유화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첨가제 이름이 뭐다? 유화제. 뭐 이것도 계면활성제 사용해도 되고 뭐 친수성 콜로로이드 이런 걸 사용한답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5번 얘가 중요하다. 그래서 강화액이라는 건 제가 앞에서 물에다가 얘를 섞는다 그랬죠? 자, 이름이 뭐예요? 탄산칼륨. 됐습니까? 그래서 이 칼륨이라는 걸 이용해서 무슨 소화? 부촉매까지 물 자체가 갖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물이 부촉매 소화가 없다 보니까 이 부촉매 소화를 억지로 이끌어내는 거죠. 이런 걸 첨가를 해서. 그래서 얘는 모든 소화에 적응성이 있더라. 여기에 K급까지. 얘는 안 돼요, 여러분들. D는 금속은 안 되고요. 그래서 ABC와 K급 요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다가 K급이라고 하나 적어두시고, 그리고 뭐를 보충한대요? 물의 밀도를 보충한다. 이게 뭐냐? 물을 조금 더 무겁게 만들어주는 거야. 즉 위에서 내가 물이 뿌려졌을 때 조금 더 찐누를 수 있게, 무거운 애가 조금 더 위에서 누를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약재로는 뭐가 있대요? 탄산칼륨 등이 사용된다. 여기에 팀투제라는 걸 더해서 제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칼륨 이온 잘 보시고,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한랭 지역이나 겨울철에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강화액이라는 건. 그죠? 그래서 어는 단점을 보완한 약재이다. 보완한 약재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동액이 이끌어낼 수 있는 소화약재를, 소화 효과를 얘도 낼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강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는 점을 이렇게 만들어준대요. 영하 20도 이하로.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푸드코트 같은 데 가보면 요즘 푸드코트 뭔지 아시죠? 식당 막 모여있는데 뭐 백화점을 가도 있고 마트에 가도 있고 대부분 있잖아요. 가보면 빨강색 수화기 말고 은색 수화기 있다니까. 그 은색 수화기 보시라고 가서 여기 껍질에 뭐라고 써있나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강화액이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다 강화액이에요. 그래서 강화액은 요 K급 잘 보시라고 요거. 이해되십니까? 제 말? 오케이. 네. 요 정도 일단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산알칼리. 이거는 거의 안 나오죠. 이게 산과 알칼리의 화학 반응을 이용한 소화약재고, 알칼리 금속염이 물의 소화 능력을 강화시킨다. 그래서 물에다가 알칼리 금속염이라는 걸 넣는데요. 근데 현재는 거의 생산되지 않고, 한 번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게 산알칼리는 그러면 수계소화약재예요? 가스계소화약재예요? 수계소화약재죠. 물에다 넣는 거잖아요. 그죠?
물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수계예요. 그거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실제로 쓰지 않지만 저 그거 나왔을 때 깜짝 놀랐잖아. 야, 산알칼리가 나왔어? 근데 어차피 나중에 이제 소환기구 쪽에서 또 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좀 잘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챕터 4 여기가 이제 뭐예요? 포입니다. 포. 거품이죠. 그래서 얘를 잘 보는데 요즘 포가 심심치 않게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죠. 진짜 많이 나와요, 포는. 그래서 포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 아셨죠? 자, 포소화약제는 자 보십시오. 물에 의한 소화 방법으로는 조금 애매한데 효과가 좀 적은데 라고 했을 때 물에다가 뭔가를 섞어요. 뭐를 섞냐면 약재를 섞습니다. 그래서 뭐를 만드냐? 수용액이라는 걸 만들고요. 그 수용액을 가지고 거품을 만들어서 그 거품이 뭉게 그죠? 이런 거품이 가연물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걸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여기서 얘기하죠. B급. 즉 무슨 화재? 유류화재. 근데 이렇게 거품을 만드는 방법이 화학적인 방법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자, 기계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지만 기계포 종류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계포는 단백포, 수성막포, 합성, 계면활성제포, 불화단백포. 이 4개가 대표적이고 분류가 된다. 근데 화학포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 뭐가 나와요? 기계포. 그래서 기계포 종류 4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일단 4개만. 먼저 뭐가 있어요? 단백포. 두 번째, 수성막포. 세 번째, 합성 계면활성제포. 네 번째, 불화단백포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뭐가 있대요? 물이 있대요. 물이 있으면 내가 여기다가 약재를 같이 저장을 해놔요. 근데 이 약재의 종류에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단백포, 합성 계면활성제포, 수성막포, 불화단백포. 뭐 하나 더 쓸게요. 네알코올포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런 애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물, 약재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섞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혼합을 해요. 혼합. 이렇게 쓰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이 단어가 좀 이상하긴 한데 바꿀까? 뭐 상관없죠? 네.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죠? 뭔가 좀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네? 뭐 상관없죠. 네. 일단 이렇게 할게요. 해서 약재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걔를 막 섞어요. 이 혼합해주는 장치도 뒤에서 배워요. 일단 섞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과 약재가 섞여 나오는 거죠. 걔 이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름 알고 계셔야 돼. 수용액. 그럼 이 수용액을 바깥쪽으로 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얘는 거품이 아니잖아요. 지금 액체예요. 수용액은. 그럼 이 거품 만들고 싶어. 어제도 제가 이제 6시, 6시 반 이렇게 퇴근해서 이제 집에 가잖아요. 예를 들어. 그럼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갔는데 딸내미들이 또 아빠 놀이터가 너무 가고 싶었어. 갑자기 막 비눗방울을 막 4-5개씩 막 이렇게 챙기더라고요. 비눗방울이 너무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가야지.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막 해가지고 이제 불어주고 막 뭐 잘 안 된다고 막 찡찡대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해줘야지. 그지? 잘 안 되면 더 만들어주면 되니까 해가지고 이제 그죠? 그러니까 거품이 어떻게 돼요? 막 뭉게뭉게 나오잖아요. 맞죠? 요즘은 건전지 넣어서 여러분들 저절로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총처럼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재미가 이게 후 불어야 제맛이지. 이 누르는 거 이쁘긴 하더라고. 이쁘긴 한데 이게 후 부는 거 하여튼 그거 가서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게 거품을 만들려면 여기에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뭐가 들어가야 돼? 공기. 그러니까 약간 무슨 방법? 기계적인 방법. 그래서 우리가 얘를 기계포라고 얘기하는 거야. 기계적으로 공기를 불어넣어서 거품이 원래 잘 나지 않는 걸 거품을 내게 해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포가 나오는 거예요. 포. 거품, 클렌징 폼. 이거 배우는 거라고 우리. 근데 우리는 얘를 잘 알아야 돼요. 아셨죠? 네, 일단.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지금 거품이 이렇게 불어났네. 응? 이 불어난 만큼 얼마나 불어났는지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팽창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팽창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 됐죠? 그래서 그 밑에 나오니까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포소화학제의 종류. 두 가지 소화약제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물질, 요거 화학포. 기계포 보십시오. 기계포. 단백포, 불화단백포, 수성막포, 합성 계면활성제포, 알코올포. 또는 얘를 내알코올포라고 얘기해요. 맞나요? 이런 종류들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고, 일단 기계포 종류만 정리해주세요. 자, 기계포에 가보면 제가 팽창비에 따른 분류를 넣어놨죠. 이것도 최근에 또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자, 그럼 팽창비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방출구라는 걸 통해서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뭉게뭉게 포거품이 나오거든요. 뭐가 나온다고 여러분들? 포거품. 그럼 이 포거품이 불어난 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체적을 요 나오기 전에 아까 제가 수용액이라 그랬죠. 물과 뭐가 섞여 있는 거? 약재가 섞여 있는 상태. 얘의 체적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얘 몸집이 몇 배가 커졌는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포체적을 수용액의 체적으로 나눠줘요. 네. 그래서 체적 대 체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숫자 계산기를 눌렀을 때 이게 만약 20이 안 된다. 그러면 저발포예요. 그리고 고발포 있죠. 고발포. 고발포 같은 경우는 1종, 2종, 3종이라고 얘기하죠. 80에서 250, 250에서 500, 500에서 1000. 맞습니까? 그럼 이걸 크게 보면 얘라는 거거든요. 결국 고8000. 그래서 저희의 고8000 외워두시고, 고8000이라고 했지만 얘가 몇 종? 3, 2, 1 이렇게 나뉜다 그랬죠? 그럼 1000. 그리고 여기가 500, 여기가 얼마? 2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80에서 250, 250에서 500, 500에서 1000. 그래서 이 1000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2분의 1, 2분의 1. 자, 어차피 고8000이라 그랬죠? 1000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맞습니까? 자, 근데 잘 보십시오. 저발포용 20 이하, 팽창비가 20 이하인 소화약제가 제가 외우라고 했던 5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그쵸? 얘네들은 다 저발포용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고발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소약제는 하나밖에 없네요. 뭐야? 합성. 그러니까 합성은 저발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고발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근데 얘는 얘로만 쓴다라고 알고 계셔도 돼. 뭘로만? 고발포용으로만. 즉 저발포일 때는 얘 말고 보통 얘네들을 쓰죠. 맞습니까? 네. 근데 이게 서로 장점, 단점이 있어요. 자, 저발포 같은 경우는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또는 고발포 같은 경우는요. 차이가 뭐예요? 팽창비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고발포는 팽창이 많이 되는 포예요. 그러니까 면적이 되게 넓은 포거든요. 이게 옆으로 덮을 수 있는 면적이 되게 큰 포고, 저발포는 그렇지 않고 되게 이렇게 농축돼서 나온 애들, 애기. 그러니까 발포 비율이 크진 않지만 되게 조그만 범위 안에 약재가 꽉 차 있는 거죠. 꽉 차 있는 거죠. 그럼 소화력은 어디가 더 좋을까요? 여기가 더 좋습니다. 여기보다. 여기는 이 거품을 만들려면, 그죠? 그 약재가 결국은 옆으로 어떻게 돼야 돼? 거품을 만들려면 퍼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루고루 넓게 퍼져 있는 포고, 얘는 좁은 범위 안에 응축이 되어 있는, 농축이 되어 있는 포라고요. 그래서 소화력은 얘가 더 세요. 대신에 얘의 장점. 뭐가 좋을까요? 그렇지. 덮는 면적이 넓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큰 물질 있죠. 큰 물질을 내가 덮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항공기 경납고, 항공기 같은 거에 얘 많이 써요. 항공기가 워낙 크잖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항공기 경납고 같은 거에 요거 많이 쓰죠. 고발포용. 그래서 저발포는 일반적으로는 요런데, 위험물, 유류, 탱크 요런 데다 쓰고요. 아셨죠? 그래서 요게 그냥 약간 사용 목적이 다르다? 뭐 그런 걸로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그리고 여기 갔을 때 고발포용으로 그럼 사용할 수 있는 포는 얘밖에 없다. 그리고 얘가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고요. 그래서 합성은 고발포밖에 안 된다라는 개념이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 조금 잘 정리를 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꼭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가보면요.
포소화학제 특성 및 구비 조건이라는 게 나오죠. 자, 보십시오. 여기는 그냥 개념을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포소화학제가 쭉 있을 때 얘를 얘기한대요. 환원시간. 자, 제가 어제 비눗방울 했다 그랬죠. 비눗방울을 후 하고 불어요. 그럼 처음에는 얘가 막 거품 상태로 막 이쁘게 막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다가 바닥에 내려가요, 거품이. 그럼 그러다가 얘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시 뭐 상태로 돌아가요? 비눗물 상태로 돌아가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비눗물로 변하게 되면 결국은 포가 어떻게 된 거야? 거품이 깨져버린 거죠. 맞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잘 보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이 거품이 오래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원 시간은 뭐냐? 거품이에요. 포 수용액으로 돌아갈 때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품이 이렇게 뭉게뭉게 있잖아요. 그럼 걔가 이제 내가 이제 쐈을 때 바닥에 있다가 포 모양을 오래 유지하지 않고 처음 상태로 어떻게든 돌아갈 거거든요. 나중에 거품이 깨져서. 그죠? 그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한대요? 환원 시간이라고 얘기한대. 그럼 내가 물어보자, 여러분들. 포가 있을 때 환원 시간이 긴 게 있고 환원 시간이 작은 게 있어. 뭐가 더 좋은 거야? 환원 시간이 짧은 게 좋은 거예요? 자기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게? 그렇지 않죠. 오래 유지되면 좋은 거지. 맞잖아, 여러분들. 포의 모양을 오래 유지하고 있을수록 불에 가서 조금 더 내가 질식 효과를 내더라도 오래 낼 수 있는 거니까. 오래 덮을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환원 시간이 긴 포가 좋은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환원 시간이 긴 포를 우리가 뭐가 좋다라고 얘기하냐면 열에 잘 견디는 애다. 즉 내가 거품이 만들어졌을 때 주변에 불이 있더라도 얘가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는 포들. 내열성이 우수하다. 그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따가 나와요. 즉 환원 시간이 긴 게 더 좋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발포 상태에서, 즉 거품 상태에서 포가 깨져서 원래의 포 수용액 모양으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일반적으로 25%가 깨져서 당초의 수용액이 되는 시간인 25% 환원 시간을 측정한대요. 즉 내가 예를 들어 거품이 100kg가 나갔으면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 75kg 포만 남고 25kg 뭘로 변한 거예요, 지금? 용액으로 변한 거죠. 그때 시간을 측정을 해서 우리가 환원 시간, 25% 환원 시간이라고 얘기한대요. 됐죠? 그래서 국내 검정 기준은 합성은 3분 이상 요게 돼 있어야 되고 기타는 1분 이상 갈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있답니다. 네,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첫 번째, 환원 시간이 긴 경우는 포가 잘 안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열성이 되게 좋대요. 자, 팽창비가 크다? 그럼 걔는 포의 직경이 커진다라는 건 포가 그만큼 부피 또는 이제 면적이 커졌다. 그러면 포층의 막이 어떻게 될까요? 두꺼운 게 아니야. 이렇게 저발포는 이렇게 진하게 나가면 포 막이 되게 얇은데 이게 옆으로 퍼지면 아니 점점 포소화약제는 옆으로 분산이 될 거고 얘네들을 옆으로 이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포를.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포층이 점점 얇아져요.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 얘가 소멸이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뭐가 된대요? 환원 시간이 짧아진대. 팽창비가 큰 애일수록. 됐습니까? 네, 이런 개념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오케이? 내 말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래서 이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환원 시간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두 번째 포소화약제 특성이라는 게 나오죠. 자, 보십시오. 이거는 따로 보시면 돼. 그냥 내열성이 뭐고, 발포성이 뭐고, 유동성이 뭐고, 내유성이 뭐고, 점착성이 뭐고, 개념 정도 보시라고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내열성 또는 내화성. 그러니까 열이나 불에 견디는 성질이죠. 그러니까 포가 여러분들 보통은 불에 쏘는 거잖아요. 맞잖아. 여러분들 이거 그냥 쏘진 않잖아요. 불에 쏠 거 아니야. 그럼 불에 쐈을 때 그 포가 불과 만났을 때 또는 열과 만났을 때 잘 깨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포 모양을 이쁘게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포소화 약재는 항상 화염이나 화열에 어떻게 돼야 돼요? 견뎌야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B급 화재의 경우는, 즉 유리 화재의 경우에는 얘가 정말 중요하다. 그죠? 유리 화재는 왜냐하면 열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발포 배율이 낮을수록, 환원 시간이 길수록 내열성이 우수하다. 그래서 저발포일 때 조금 더 응축돼서 진하게 나간다 그랬잖아요. 즉 옆으로 퍼져 있는 애가 아니고 안쪽에 응축돼 있는 애, 농축돼 있는 애이기 때문에 어때요? 조금 더 불을 끄기가 쉽다라는 거죠. 진한 포니까. 근데 환원 시간이 길수록 또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진한 애들이 깨지기도 더 어렵다라는 거. 모여 있으니까 포가. 그래서 내열성이 어떻대요? 우수하대요. 자, 두 번째, 팽창비. 이거 아까 했었죠? 수용액 최적에 대해 발생하는 최적비다. 그래서 포최적을 수용액 최적으로 나눠주면 20 이하는 저팽창, 80 이상 1000 미만은 고팽창.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이런 성질도 있대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이거를 따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고발포냐 저발포냐 따질 수 있다 그랬죠. 아까 팽창비에 따라. 자, 그리고 세 번째, 유동성. 자, 이거 보십시오. 유동성이라는 건 포가 잘 움직이는 거 얘기하는 거야. 유리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포가 뿌렸을 때 앞으로 잘 나가는지. 그래서 포가 연소하는 유면상을 자유로이 유동하는 성질이다. 그래서 환원 시간이 길면, 그러니까 환원 시간이 길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포 상태 유지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포 모양으로 일칠 수 있는 안정성이 조금 어떻게 보면 증가를 하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포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거고, 아까 내열성 증가한다 그랬죠? 근데 유동성은 불량해질 수 있대요. 유동성은 불량해질 수 있다. 이런 건 특징 잘 잡아서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환원 시간이 긴 애들이 오히려 유동성은 어떻게 된다? 불량해질 수 있다. 옆으로 움직이기는 조금 힘들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환원 시간이 길다라는 거, 안정성과 내열성이 증가한 방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네들이 농축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저발포 쪽 같은 경우는 옆으로 퍼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게 거품 면적이 작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동성이 조금 불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개념으로 좀 알고 계셔도 되고. 자, 그리고 내유성. 포가 유리에 오염이 되는지. 이게 또 오염이 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유리 탱크에 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거기다가 포에다가 유리에다가 내가 포를 쫙 뿌렸어요. 근데 그 포 자체가 유류에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받아서 포소화 약재 자체가 오염이 돼 버리는 거야. 또는 포소화 약재가 유리를 오염시킨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내유성, 즉 기름의 영향을 잘 받지 않아야 돼. 포는 두 개가 친하면 안 된다고요. 뭐 예를 들어 그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가 유리에 오염되는지에 대한 성질을 내유성이라고 하고, 자, 요게 이제 기출인데, 최근에 표면화 주입식의 경우는 포소화 약재가 유리에 오염될 경우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탱크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위험물 탱크입니다. 여기 포죠. 여기 거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에서, 보통 이 포가 일반적이에요. 위에서 포를 쏘는 방식, 상부포. 그래서 상부포 주입 방식을 많이 써요. 위에서 덮는 거죠. 이 뚜껑을. 됐습니까? 그러니까 뚜껑이라기보다 이 유면을 덮는 거죠. 불이 난. 근데 포를 쏘는 방식 중에 다른 하나가 아래에서 위로 쏘는 방식이 있거든요. 우리가 얘를 하부포 또는 표면화 주입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포가 뭉게뭉게해서 요 위쪽으로 둥 하고 떠올라서 여기를 덮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위쪽으로 둥 하고 떠올라서 얘를 덮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표면화 주입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내유성이 안 좋은 애가 요 기름 안쪽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이미 다 오염이 되겠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포소화 약재의 능력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서 위로 쏘는 이 포소화 주입 방법을 사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강한 애? 내유성이 강한 애를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점착성이죠. 요거는 포가 끈적끈적한 성질.
자, 점착성은 얼마나 포가 표면에 잘 붙어 있는지, 얘가 잘 붙어 있어야 돼. 끝까지. 성질이다. 포가 표면에 잘 흡착하여야 질식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점착성이 불량할 경우에는 바람에 의해 포가 바깥쪽으로 날아가 버린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실 건 뭐냐면, 예전에 저도 공부할 때 오해했던 게, 유동성이 좋으면 점착성이 낮은 거고, 점착성이 크면 유동성이 낮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생각하셔야 돼. 유동성이 좋은 포가 점착성도 좋을 수 있고요. 점착성이 떨어지는 포가 유동성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보시라고. 그냥 유동성은 이거고 점착성은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두 개를 연관지어서 보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 아셨습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점착성은 산림화재 쪽에서 이제 보통 사용을 한대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개념이 나왔죠. 단침매성과 양침매성. 자, 단침매성을 가지고 있는 포소화약제 종류는 요거 두 개래요. 한번 보십시오. 자, 얘네는 특징이 유동성이 좋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유동성이 좋다. 그리고 내유성이 좋대요. 됐나요? 그래서 내유성이 좋으니까 표면화 주입 방식에 적응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자, 양침매성은요. 자, 여기 보시면요. 물과 기름 모두 친화돼요. 그럼 제가 그랬죠. 근데 포소화약제는 기름하고 친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확실하게 구분이 돼서 그냥 위쪽만 잘 덮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물하고 친하면 좋아요. 왜냐면 잘 섞이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름 탱크가 있으면 여기에 약재를 뿌렸을 때 굳이 이 포가, 얘가 포예요. 이 거품이. 포가 굳이 기름하고 친할 일이 없거든요. 친해봤자 이 안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얘하고 섞이게 되면은 오히려 소화하는 걸 방해할 뿐이지, 기름하고는 약간 이렇게 층을 이뤄서 위쪽만 잘 덮어주면 되는 거라고. 근데 이게 기름하고 친하다 그랬잖아요. 그쵸? 일단. 자, 그래서 얘가 기름하고 친하니까 약간 기름에 잘 붙어 있대요. 그래서 뭐가 좋대, 지금? 점착력이 좋대, 점착력. 그리고 환원 시간이 길대. 그죠? 환원 시간이 길다. 그러니까 환원 시간이 길다라는 건 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얘가 포가 자기 모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조금 길다라고 되어 있고, 그냥 특징으로 알고 계십시오. 입체 화재에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약간 넓은 화재, 넓은 면적에 좋다. 화재에 좋다. 그래서 합성이나 단백포가 이런 양침매성을 가지고 있대요. 네,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대신에 단침매성이 뭐고 양침매성이 뭐고, 어떤 건 단침매고 어떤 건 양침매고, 이건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요것만 좀 잘 보시면 돼. 왜냐하면 기름에 의해서 얘가 견디는 성질이 작기 때문에 내유성이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름하고 친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내유성이 작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표면화 주입 방식에는 적응성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대신에 구분할 때 단침매성은 얘, 양침매성은 이 포소화약제. 그 정도만 정리를 조금 잘 해두시면 된다고요. 됐습니다. 이런 거 잘 보시고, 자, 포소화약제 구비 조건 볼까요? 소화효과가 우수하대요. 우수. 당연한 거죠. 내유성 좋으면 좋죠. 내열성 좋으면 좋죠. 유동성 좋으면 좋죠. 점착성 좋으면 좋죠. 이런 것들은, 아니, 내유성, 기름에 잘 안 깨지면 좋은 거고, 내열성, 불에 잘 견디면 좋은 거고, 열에 잘 견디면 좋은 거고, 유동성, 잘 움직이면 좋은 거고, 잘 붙어 있으면 좋은 거고. 맞습니까? 소포성. 포가 소멸되는 게 좀 작아야 된대. 즉, 오랜 시간 동안 포 모양을 이쁘게 유지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유염성. 기름에 의해 오염이 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내유성하고 약간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기름에 의해 본인이 막 오염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유면 봉쇄성. 요거는 위쪽. 그죠? 내가 만일 불이 났을 때 그 위쪽에 포가 딱 나가잖아요. 그럼 그 유면에 대한 봉쇄를 할 수 있는 성질이 클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내열성이 큰 애들이 유면 봉쇄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보시고요. 포소화약제 소화효과 A와 B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디서 쓴다? B급에서 사용을 한다. 유류화재. 그래서 유류 탱크에서 정말 많이 써요. 얘는 유류 탱크 쪽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된다.
자, 그럼 여기 볼까요? 우리 단백포입니다. 단백포. 자, 기계포 소화약제의 특성이라고 해서 단백포부터 이제 포소화약제 특징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제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또 마저 한번 또 기계포 소화약제의 특성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조금 쉬었다가 쉬죠. 네, 조금 쉬었다가 뒤쪽에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 이제 뒤쪽에 이제 또 가스계 소화약제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이번 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